굉음과 함께 공장이 폭발하고 불길이 번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마치 전쟁터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공장인데요. 바로 어제 발생한 믿을 수 없는 사고는 무려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대형 참사라는 결과로 이어졌죠. 지금 이곳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이 공장 화재 현장입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최초 신고가 됐습니다. 불길은 잡혔습니다만 오후 수색에서 이 다수의 사망자가 바로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오전부터 피어오른 불길과 연기는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찾아갔던 현장에서는 잔불 처리와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아, 10시 31분에 신고를 했고 네. 처음에는 연기가 조금 나고 천천히 몇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 훈련하는 줄 알고 네. 있었는데 갑자기 뒤이어서 사람들이 쫓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기가 갑자기 막 올라오면서 연기가 회사를 다 덮었어요. 11시 한 10분, 20분 되면서 이제 빵빵 터지면서 막 불길이 소리가 어느 정도였어요, 선생님? 그냥 폭탄 터지는 소리 막. 실제로? 예. 굉음과 함께 연속해서 들리는 폭발음은 당시 현장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목격자들은 당시의 악몽 같았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황당했죠. 막 그러니까. 이게 연기도 좀 많이 났던 상황이고요. 신연기 좀 많이 심했었어요. 뭐 약간 두통이 올 정도였죠. 온 하늘을 뒤덮은 연기 때문에 주민들은 황급히 대피해야만 했다고요. 지금 당시 연기가 퍼지면서 주변 분들이 다 대피를 했다고 하거든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화재는 오늘 오전 10시 31분 아리셀 작업동 3동인 2층 작업장에서 배터리가 폭발적으로 연소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중국 국적이 18명이고요. 그다음에 라오스가 1명, 그다음에 미상이 1명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람 1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20명, 한국인은 2명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22명.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비극이었는데요. 가족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가족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눈에 담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어려웠죠. 나머지 네 분. 남녀분 수입하게 안 됐으시죠? 네. 알려주세요. 사고 소식에 황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은 유가족들. 퇴근했는데 전화 왔어요. 누나 둘이 사고 났다면서. 일단 원래는 그 사고 진단 가는데 이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 오면 찾으실 수 있을까? 네네. 두 누나를 잃은 동생은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참사의 원인으로 꼽힌 건 리튬 전지. 화재 그 내부에 있던 배터리 셀이 연속적으로 폭발하면서 급속한 화재가 발생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군용 리튬 전지를 생산하는 곳이었죠. 무려 3만 5천 개의 전지들이 폭발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진 겁니다. 그 파편이에요, 이게. 그 파편. 이게 이 앞쪽으로 200~300m 된 데서 날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괜히 사람 다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간 거예요. 리튬 전지로 인한 화재 사고가 특히 더 위험한 이유가 있다고요. 일반 가연물하고는 좀 다르게 리튬이 빨라서 들어가지고 화재가 나면 네. 그 수소가 발생돼서 수소. 그러니까 굉장히 연소할 빨리. 실제로도. 네. 제조 및 포장 과정에서도 폭발 사고가 날 수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열이 이제 높아지는 열 폭주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셀은 그 화학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전기적 현상에 의해서 내부의 단락이라든지 또 고온 환경,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결함 등이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화재의 초기 진압이 어려웠던 이유도 이 리튬 전지 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리튬은 물에 닿으면 폭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을 사용하면은 되려
큰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물을 못 써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화재 진압이 지연된 거는 이게 이제 물을 쏠 수 없어서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 대체 물질은 뭐냐면 마른 모래를 뿌리든지 팽창 질석이나 팽창 진주황 같은 고체로 된 이런 그 가루들을 뿌려야 되는데 열이 하도 뜨거워서 소방관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이거를 갖다 안으로 쏴서 넣을 수 있는 그 소화 설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물의 구조와 발화 지점 역시 많은 인명 피해의 원인이었죠. 불난 장소가 바로 그 출입문 앞인데 네. 처음에 이제 연기가 작게 시작했는데 연기가 급격히 발화하면서 연기가 꽉 찬 게 15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출입문 쪽으로 나갈 생각을 못하고 여기는 불이 있으니까 뒤쪽으로 다 간 게 이제 사실 막다른 골목에 다 몰리는 건데 출입문을 나와야 비상구를 만날 수 있는데 출입문을 못 나오시는 거예요. 첫 발화 지점은 건물 2층에 있는 배터리 보관소 입구 근처였는데요. 대피하려면 입구 옆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데 불과 15초 만에 연기가 2층의 내부를 가득 채우면서 탈출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연기가 가득 차니까 제가 제 생각엔 안 보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아직 현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한 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데요. 수색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아니고, 아이고, 어떡하셔. 오늘 오신 분들 있어요? 오늘도 오신 분들 있어요? 연락이 안 되는 사람 중에서는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입사할 때부터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먼 곳에서 왔는데 어쨌든 잘 살아가서 이들이 참패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역대 최악의 인명피해를 기록한 공장 폭발 사고. 앞으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부디 하루빨리 사망자들의 신원이 확인돼서 마지막 떠나가는 길은 가족과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아직 사망자들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픈데요. 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난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가 더 있다고 하는데요. 화재 현장에서는 밤새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나은 씨 연결해 봅니다. 김나은 씨. 네, 저는 지금 어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화성 리튬 전지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화재로 인해서 22명의 귀중한 생명이 희생됐죠. 18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아직까지 1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화재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을 했습니다. 때문에 주변 공장 직원들도 모두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요. 지금도 바람이 불면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비극적이고 처참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2층 쪽에서 수색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많이 보였거든요. 어젯밤 9시 51분경입니다. 소방당국은 비상대응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을 했고요. 실종자 수색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구조견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 2시간 뒤입니다. 10시 30분부터는 소방당국과 경찰이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이라고 밝혀졌죠. 때문에 외국에 있는 유가족들은 갑작스런 사망 소식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직원의 유가족의 신속 입국 및 통역과 체류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검찰도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및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소재도 밝혀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성공장 화재 현장에서 김나은이었습니다.